무엇을 어떻게 찍어야 될 것인가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풍경 사진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 문화적 풍경, 그래서 풍경과 문화적 풍경의 이제 차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풍경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순수 자연을 대상으로 했을 때 원래 풍경의 개념이죠. 풍경이라는 그러한 그 단어가 영어로는 랜드스케이프 아닙니까? 그 단어가 원래 있었던 단어가 아니고요. 랜드스케이프라는 단어의 그 기원을 찾으면은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한 해가 언젠가 1500년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는 기억이 잘 안 되고, 그 미수사를 보게 되면 랜드스케이프라는 그 단어가 그전에는 없었는데, 그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하던 그 해에 그 유럽의 서쪽에 있던 뭐 프랑스라든지 뭐 스페인이라든지 이쪽 사람들이 처음으로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그 이태리 땅을 위에서 내려다봤는데 그 풍광이 서쪽 유럽하고는 굉장히 달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감탄하면서 그때 그 랜드스케이프라는 용어가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역사를 보니까 그 기원 전인가요? 한니발이라는 그 유명한 그 장군 있잖아요. 한니발이 아마 그때 스페인 쪽에서 그쪽에서 그 알프스를 넘어갔던 기록이 있어요. 그것도 뭐 코끼리까지 몇 마리 데리고 그러니까 전쟁을 하러 원정을 한 것이죠. 그때도 뭐 넘어갔다는 기록은 있는데 아마 평범한 사람들이 산을 넘어서 그 알프스 산맥이 굉장히 그 험난하고 가파르니까 그게 이제 넘어서 그렇게 해상으로 왔다 갔다 했겠지만, 그래서 아마 그래서 그 풍경과 자연의 차이는 제가 한번 유튜브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잠깐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풍경과 자연은 같은 얘기입니까? 다른 얘기입니까? 같지는 않을 것 같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구별이 될까요? 자연과 풍경은 뭔가 다를 것 같은데 이렇게 딱 집어서 뭐가 다른데요? 딱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자연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 있는 그대로의 태초에 만들어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아름다울 수도 있고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연이라고 해서 다 아름답지 않거든요. 제가 대나무를 찍으면서도 대나무가 사람 손길이 닿지 않은 순수한 밀림 상태에 있는 대나무는 못 찍어요.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거 그냥 찍게 되면은 어수선해가지고 작품으로 못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찍는 대나무는 대숲 주인이 잘 다듬은, 그래서 중간에 솎아주기도 하고 또 쓰러진 대나무는 정리해주기도 하고 그런 대나무를 저도 찍거든요. 그래서 자연이라 하면은 있는 그대로의 내처, 그걸 갖다 자연이라고 그럽니다. 아름다울 수도 있고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풍경화 시키는 거예요. 풍경이란 무엇이냐면은 아름다움을 기초로 해서 가공한 자연을 갖다가 풍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까 랜드스케이프라는 단어 자체가 낯설고 멋진 이상한 신기한 여태까지 못 봤던 그러한 전경이 펼쳐져 있어서 야 여기에 맞는 단어가 없다,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멋진 풍경이라는 단어가 뭐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랜드스케이프라는 얘기죠. 저나 여러분들이 찍는 자연사진은 풍경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놓은 사각형의 세계에 거기에 자연을 가두어 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파인더로 세상을 보면서 촬영할 때 내가 갖고 있는 미적 지식을 총가동시켜서 사각형의 세계를 갖다가 재구성합니다. 순수 자연을 찍더라도. 그래서 카메라로 사각형 세계에 넣고 촬영 셔터를 누르는 순간 자연은 풍경으로 위치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찍는 것은 대부분이 자연이라기보다는 풍경에 가깝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는 우리가 풍경 사진을 좀 살펴봤는데 현대에서는 사진가들이 다루는 풍경이 문화적 풍경을 더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문화적 풍경이라는 것은 인간이 작용한 풍경, 인간의 흔적이 개입된 풍경, 그것을 갖다가 문화적 풍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문화적 풍경을,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순수 자연을 만나기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해서 좀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화적 풍경이라는 건 우리 삶의 주변에 이렇게 많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예술이라는 건 결과서는 삶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렇죠? 인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느냐, 간접적으로 표현하느냐. 그래서 우리 삶에서 우리가 가끔 자연을 만나러 가긴 하지만 내가 쓸 수 있는 시간과 공간에서 한 부분만 자연을 만난다는 얘기죠. 대부분의 공간과 시간은 문화적인 공간과 환경에서 살아나간다는 얘기. 그래서 문화적인 이야기가 작품의 대상으로 더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작가는 그 전에 이름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작가의, 여러분들 이름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윌리엄 이글스턴.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본격적인 사진은 지금 처음 보는 겁니다. 제가 윌리엄 이글스턴을 얘기를 하면서 뉴 칼라의 대표적인 작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뉴 칼라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특히 지난번에 우리가 좋은 사진이라 어떠한 사진가 얘기할 때, 그렇죠? 쉼과 이완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조엘 메로위치라고 그래서 미국 동부의 휴양지, 그렇죠? 리조트의 어떤 주변의 풍광, 또 리조트 내부의 모습, 또 나중에는 그 베이스카이라고 그래서 순수 바다만 찍었던 작가가 있었죠. 그렇죠? 조엘 메로위치가 바로 그 뉴칼라의 그 멤버 중에 하나인데, 조엘 메로위치보다 좀 더 대표격이라고 할까요? 좀 더 유명한, 좀 더 앞장서 있는 리더라고 할까요? 그게 바로 지금 윌리엄 이글스턴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이글스턴을 왜 뉴칼라의 리더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현대 미술에서의 최고 권위 있는 미술관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뉴욕 현대 미술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건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로 유명하고 제일 권위 있는, 거기에 이제 사진 부분이 있어요. 사진 부분을 이제 미술 쪽에서 일부 사진 부분 이제 담당 부서가 있고, 그래서 보수적인 미술관에서는 그래도 빨리 사진 부분이 개설된 게 뉴욕 현대 미술관입니다. 모험합니다. 그리고 그 사진 부분에 그 오랜 기간 동안 디렉터로 일했던 분이 존 사우코우스키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진짜 사진의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러한 유명한 전시회를 기획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기획한 그 전시들이 사진의 어떤 흐름을 갖다가 리드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했던 그러한 역사적 그러한 그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언뜻 얘기를 했지만 존 사코프스키가 이 윌리엄 이글스턴의 사진을 보고 그 이전에는 약간 칼라 사진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 그러니까 너무 강하다, 너무 화려하다, 그러한 그 칼라에 대한 개인적인 그 의식이 바뀌면서 서문에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서문에 윌리엄 이글스턴에 의해서 순수 칼라는 시작되었다. 순수 예술 칼라는 시작되었다. 그렇게 찬사를 보낸 게 바로 윌리엄 이글스턴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이글스턴은 미국의 테네시주의 멤피스라고 하는 그쪽 지역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사진들을 자기 고향 주변의 모습들을 촬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뉴칼라 이전에 에른스트 하스라고 하는 그 작가의 사진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때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뉴칼라가 이전의 칼라하고 다른 부분은 자연보다는 문화를 주로 대한다, 문화를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에른스트 하스의, 여러분들 그때 뉴욕의 도심 사진을 기억하시죠? 에른스트 하스가 찍었던 칼라는 어땠어요? 좀 강조했죠. 색을 갖다가, 그래서 좀 극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라이팅 같은 거, 평범한 이런 플랫한 라이팅을 쓰지 않고 도시의 틈으로 들어오는 빛이 그 색을 만났을 때 그 색이 굉장히 강조되는 그러한 타이밍을 잡았어요. 포커스도 그렇고. 그리고 그때 저 말씀드렸어요. 칼라를 갖다가 굉장히 태도가 강한 칼라 그 포지티브 중에서도 코다크롬을 사용을 했다고. 그래서 이 뉴칼라 작가들은요, 대부분이 칼라 네거티브를 사용합니다. 칼라 네거티브는 포지티브 슬라이드에 비해서 훨씬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색이 강조된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좀 덜해요. 그래서 이 윌리엄 이글스턴은요, 미국의 그런 또 중서도시 혹은 시골의 모습들이죠. 그래서 당시의 시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미국인들의 그 어떤 중서도시, 어떤 약간 변방의 시골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갖다가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색으로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의 시각으로 보시면은 뭐 별거 아니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 벌써 40, 50년 전 얘기인데? 윌리엄 이글스턴이 모마에서 전시한 게 1976년이거든요. 조엘 메로위치가 케이프 라이트로 그 보스턴 미술관에서 전시한 게 1978년이거든요. 지금부터 40년, 50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의 일상의 풍경이에요. 일상의 풍경. 요즘은 일상이라는 것은 너무나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특별할 것이 없어요.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0년, 50년 전 얘기를 하죠. 아마 지금 같은 지역 테네시주의 이쪽을 지금 찍게 되면 어떨까요? 색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어떤 그 집이나 거리나 광고판이나 또 어떤 가정의 어떤 그 가정의 어떤 집, 그 가정 안에 있는 인테리어 이런 것들이 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뉴칼라의 가장 커다란 업적이라고 할 것은 제가 보기에는 칼라를 절제하고 있다. 생활 속에서의 색을 갖다가 조심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작가는 프랑스 작가인가 그런데 도시의 밤, 도시의 밤의 색
컬러? 색 좋죠? 굉장히 미니멀하게 면과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어떤 인공광원, 그쵸? 그 색이 조금씩 다르게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현대적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좋죠. 건물과 건물 사이의 밤, 도시의 밤에 주차장에 차 한 대만 살짝 보입니다. 여기 차가 여러 대 있었으면 재미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한 대 달랑 보이고 색도 어때요? 약간 옐로우로 띄어서 주변 색하고 어우러지면서 살짝 다르게. 좋죠. 주의성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받은 느낌이 고독하다는 그런 밤의 어떤 고독, 약간의 위험성, 뭐 이런 그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색이 조금 돋보이고요. 다른 작가예요. 조지 킨더 하는 사람인데 역시 도시를 찍고 있습니다. 근데 좀 낯설고 좀 생소하죠? 좀 이상하죠? 그쵸?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조금 왜 이렇게 낯설고 이상하지? 하는 거 어렵지 않게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디 부분이 살짝 이상한가요? 색깔이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흑백으로 일단 기본으로 배경을 깔고 일부를 갖다가 컬러로 그렇게 조합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면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흑백으로 전체로 이제 일단 변경을 한 다음에 일부분을 갖다가 그 컬러로 그래서 그 지난번에 여러분들 기억나서요. 유럽의 국경 초소를 갖다가 그렇죠? 그 요세프 슐츠 맞습니다. 그래서 뒷 배경을 흑백으로 그때 아니야 그냥 살짝 날렸죠? 날렸는데 거의 흑백 톤이었던 거. 그리고 가운데를 이렇게 원색을 놨던. 그래서 이것도 뭔가 그때 제가 낯설게 하기 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것도 낯설게 하기의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그 대부분의 사진가들이 이 현대 문명을 도시 문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가요? 아니면 조금 부정적으로 바라보나요? 조금은 건조하고 차갑고 냉정하게 도시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따뜻하게 인간을 품어주는 인간이 쉴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 좀 차갑고 건조한 그러한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작가를 보겠습니다. 리 프리드랜더라고 하는 미국의 사진가요. 몇 장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한 2장, 3장 보면은 제가 제목을 얘기하지 않아도 2장, 3장, 4장 보시면은 아, 주제가 뭐다, 뭘 찍었구나, 그런 걸 아실 수 있어요. 자, 한 장만 봐가지고 잘 모르죠, 그렇죠? 뭔지 아시겠죠? 아시는 거야? 모르시는 거야? 아니, 지금 마스크 썼다고 그래도 눈꺼풀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사인을 줄 수 있잖아. 이렇게 마스크 떴다고 이렇게 표정을 이렇게 네, 도시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문자 기호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알파벳, 아라비아 숫자 이런 것들이 화면에 요소에서 있어요. 저는 이 사진이 참 좋더라고요. 작품적으로. 이 리 프리드랜더는 현대사진의 이선에 서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난번 제가 로버토 프랑크부터 현대사진의 시작이라고 보편적으로 얘기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로버토 프랑크 바로 다음 세대가 지금 보시는 리 프리드랜드. 그래서 우리한테는 셀포트레이트, 이렇게 거울이나 유리나 이렇게 비춰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현대인들의 분열된 자화상, 혼란스러운 현대인의 심정 이런 것들을 표현한 작가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리 프리드랜드는 지금 도시 곳곳 공간에서 있는 그러한 기호들, 문자들, 그것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이 왜 재밌다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여기에 텍스트가 어떠한 텍스트예요? I love you라는 그런 그 뜻은 굉장히 고귀한 뜻 아닙니까? 그쵸? 근데 여기서 보여주는 이미지는 어때요? 어수선하고 조금 더럽고 뭐 그러한 그 볼품없는 이미지에 이렇게 쓰여졌어요. 쓰여져 있는 것도 어때요? 굉장히 성의 없이 너무 저렴하게. 그래서 이러한 생각이 들지 않나요? 우리가 요즘 I love you라는 것을 너무나 남발한다고 할까요? 그쵸?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쓰는 그것을 갖다가 이 한 장의 사진으로 대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 그 사진의 본질 중에 하나는 채집입니다. 채집은 뭐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방학 때, 여름 방학 때 그 잠자리 채 하나 들고 다니면서 나비나 잠자리 이렇게 잡아서 방학 숙제 냈잖아요. 그렇죠? 그 채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사진의 본질은 채집이라고 봐요. 그렇죠? 사진은 카메라를 밀고 다니면서 우리가 머릿속에 컨셉을 생각하고 굉장히 고민하고 그것을 찍기 위해서 거기를 가고 이렇게 촬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본질이라는 건 뭐예요?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러한 어떤 태생적인 어떤 그 이야기들이죠. 그렇죠? 사진의 본질은 테이크, 있는 것을 취하는 거예요. 있는 것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다큐멘터리성이 있는 사진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술 쪽에 관심이 많은 사진가라면은 이러한 채집이 반드시 평가절하시킬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만 그때만 그렇게 하는 거지.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조금 그러면 좀 품위 있게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컨셉 좀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걸 찍으러 가서 아주 그냥
그 어떤 심혈을 기울여서 머리를 짜내가면서 고민을 하면서 뭐 그러한 사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냥 편한 마음으로 산책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와닿는 내 마음에 오는 내 눈에 드는 그러한 것을 하나하나 찍어 나간다. 그것은 그렇게 그 고민하고 컨셉 잡는 작품에 비해서 수준이 떨어지는 작업이다.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우리 한국에서 다니면서 지금 이 그 리플리드 랜더는 문자, 숫자 이런 것들을 다 찍었잖아요. 그럼 이 시대에 예를 들면은 하트 모양만 찍는다든지, 그러니까 광고판에 서 있는 하트도 있을 테고, 아이들이 담벼락에 초등학생들이 재미삼아 그려놓은 하트도 있을 테고, 어떤 광고, 어떤 전략으로 바닥에 하트가 있을 테고, 하트 그림, 하트의 문양만 찍는 거예요. 그것만 찍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하트가 있는 풍경. 또 대한민국 태극기가 있는 풍경, 뭐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린 코엔이라고 합니다. 린 코엔은 자료에 의하면은 미국계 캐나다인이래요. 그러니까 미국계 캐나다인. 그래서 저도 이건 뭐야? 원래가 캐나다인이었다는 얘기야? 원래가 미국인이었다. 어쨌든 자, 사진 좀 보고 얘기를 할게요. 사진은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했던 작가예요. 폐쇄되어 있는 공간만 찍습니다. 창문이 없는 지하 공간 혹은 지상이라도 창문이 없는, 그래서 실험실, 쇼윈도, 또 군사시설, 이러한 공간들, 그 공간에서 흑백으로 대상을 찍어요. 그리고 조리개를 바짝 조여서 펜포커스로 찍습니다. 아, 좋죠. 네, 그래서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현대 공간에서의 좀 여기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사람이 나타나는 거는 지금 못 봤죠. 사람이 부재한 상황에서 어떤 그 이 시대에 굉장히 그 폐쇄적인 그 공간들, 기능성만 강조하는, 어떤 실용성만 강조하는,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건강적으로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해로울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한 공간을 지금 찍고 있어요. 그리고 구성이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아주 깔끔하게 역시 펜포커스를 통해서 찍고 있습니다. 아, 좋죠. 제가 나중에 홈페이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꼭 들어가 보세요. 홈페이지에 전개 방법도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그 보편적으로 이제 사진가들의 홈페이지의 전개 방법이 아닌
굉장히 독특하게 그래서 홈페이지를 보면서 아 자기 작품하고 닮았다 하는 진짜 깔끔 그 자체로 그 독특하게 홈페이지를 전개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는 그 어떤 사격장, 그러니까 어떤 군사시설 사격장에서 그 공간을 찍은 거죠, 그렇죠? 화면 구성 보세요. 좋습니다. 저기가 침대 같은 건가 봐요. 그래서 그 어떤 의료시설 뭐 이런 데겠죠, 그렇죠?